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스토 54회차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올려드렸던 EPL 초안픽처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53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랑 이제 토토 경기들이 좀 많았어서 그것도 바빴었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본업에서 이제 알바생이 부모님이 이제 확진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바생이 코로나 결과가 음성일지 양성일지 굉장히 중요했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이어서 주말 경기 그리고 주중 경기도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양성이었으면은 저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유튜브만 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54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위 발렌시아 대 14위 빌바오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에이바르와 0대0 무승부, 빌바오는 셀타비고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 그리고 가야 선수가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베르시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 됐었는데 일단 아직 부상자 명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경기력도 그렇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강인과 가야 두 명의 선수가 특히나 가야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에서 핵심 선수인데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크로스나 막시 고메즈, 세트피스 역습 등은 가끔 날카로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홈에서 에이바르에게 좀 털렸죠. 질 뻔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골대가 좀 살았습니다. 골대가 살렸습니다. 어쨌든 좀 수비가 좋지 않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베르시체 부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수비가 안정적인 팀이지만 지난 경기 셀타비고에게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크로스, 패스미스로 인한 실점을 했었고요. 결정력은 좀 아쉽긴 하지만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 공격 그리고 카파 선수의 이제 풀백에서의 오버래핑, 무니아인 그리고 전방에서 윌리엄스 등이 있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또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의 발렌시아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빌바오는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바오가 우세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원정에서의 빌바오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갈지 빌바오 승을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고 경기력적으로는 빌바오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에서는 발렌시아의 패를 보는데 이 경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승부를 갈지 좀 투표율이랑 좀 배당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레반테에게 3대0 대패, 세비야는 레알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헤타페는 제네 그리고 체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막시모비치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3무 2패로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죠. 에스쿠데르 선수는 부상이고요. 3승 2패로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심플합니다. 세비야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헤타페는 퇴장자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이 출전이 불가능한 점과 헤타페의 최근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보면 세비야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더라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긴 했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풀 주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헤타페가 라인이 낮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헤타페가 지난 경기 2명이 퇴장당하긴 했지만 레반테에게 아예 그냥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퇴장당하기 전에 실점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낮지 않은 이런 라인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좀 많은 부분과 이번 시즌 득점적인 부분 공격 수비 모두 좀 좋지 않은 헤타페여서 저는 세비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측면 공격 그리고 크로스 세트피스나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침투 플레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수수도 복귀한 이런 세비야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패면 조금 안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의 헤타페가 뭐 압박은 여전히 좀 살아있긴 하지만 뭐 쿠쿠레야 선수도 좋습니다. 하지만 쿠쿠레야 선수 외에는 공격진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안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헤타페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우에스카는 그라나다와 3대3 무승부, 알라베스는 소시에다드와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우에스카는 3무 2패로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바타글리아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폰스가 부상입니다. 1승 4무로 6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이번 시즌 좀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지난 경기 라파미르를 활용해서 뒷공간만 좀 노리던 플레이보다는 크로스 공격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에는 뒷공간 위주의 단순 패턴이었었는데 지난 경기에선 크로스 공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산드로, 오카자키, 라파미르 선수가 있는 우에스카이고요. 템포나 이제 세트피스적인 부분은 좋지만 결정력이 좀 아쉽습니다. 지난 경기는 결정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경기는 우에스카의 경기력이 엄청 나쁘지는 않지만 지난 경기 상대였었던 그라나다가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애초에 좀 수비적으로 좀 좋지 않은 팀이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기력 자체도 보여주고 있었고 연패를 하고 있었다라는 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라베스가 최근에 패배가 없는 팀이고 우에스카는 그라나다에게 3골을 실점할 정도로 그라나다가 최근에 이런 결정력이 좋지 않은데 이런 팀에게 3골을 실점했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비적으로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하고 공간들을 노출하는 팀이어서 알라베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알라베스는 수비적으로 공간과 수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상대가 우에스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잘하는 플레이는 이런 공간을 노리는 플레이인데 역습과 이런 침투하는 부분이 굉장히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근데 이제 우에스카를 상대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라인을 내려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라인을 높이고 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에스카가 공간을 많이 내주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우에스카가 그래도 라파미를 활용해서 결정력은 좋지 않지만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위험성이 있고 이 말씀드렸던 본인들의 장점인 역습을 노리기가 어려운 그런 경기로 펼쳐질 양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변까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면 저는 우에스카가 승리하기에는 지금의 이런 결정력과 알라베스의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봤을 때는 승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변이라면 무승부까지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알라베스가 우세하고요. 자, 7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레알은 세비야에게 1대0 승리, 아틀레티코는 바이돌리드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챔스가 있습니다. 레알은 아자르 카르바할 선수가 부상이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코스타 그리고 카라스코 선수가 부상이고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챔스가 있기 때문에 챔스가 진행하기 전에 좀 예측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두 팀 다 챔스가 주중 경기가 중요합니다. 두 팀 다 좀 이겨야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풀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체력적인 부분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는 흐름과 경기력 모두 아틀레티코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알은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도 좀 운이 좋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즈, 에레라, 토레이라 등이 이 오탄데 복귀를 했고요. 펠릭스의 폼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레알의 결정력으로는 오블락 키퍼를 뚫어내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안에서는
레알이 일단 중요한 경기에서 좀 쉽게 지지 않는 그런 생각과 아틀레티코의 이런 너무나도 긴 연승의 흐름, 두 팀 다 무승부면 챔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만족할 나쁘지 않은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알의 최근의 결정력과 최근의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당연히 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레알은 라모스가 복귀를 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마드리드 더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알라베스와 0대0 무승부, 에이바르도 발렌시아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조 1위를 하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이고 3승 2무로 8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에이바르는 키케와 앙일 선수가 부상이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경기에서 오야르사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다비드 실바는 주중에 유로파에서 이제 뛰었었기 때문에 이제 휴식을 줬었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창의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소시에다드였었고요.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 상대로 골대도 많이 맞추고 개인적으로는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엑스포시토나 뭐 좌측에서의 이누이, 그 측면에서의 이누이, 그리고 전방에서의 키케, 그리고 브리안 힐, 이 선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공격 전개나 이제 역습에서의 모습,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측면, 크로스, 압박, 전환 등 공격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에이바르는 키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팀인데 키케가 부상이라는 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소시에다드가 유로파가 있긴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소시에다드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소시에다드는 일단 뭐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유로파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최근에 좀 소시에다드가 지쳐있는 모습들과 오야르사발이 없다라는 모습, 그리고 역습에 좀 불안한 부분과 수비적으로 측면 공간이 좀 많은 소시에다드인데, 에이바르는 측면에서 이누이나 브리안 힐이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에이바르의 공격력이라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에이바르가 소시에다드를 잡기에는 키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케의 부상 여부 그리고 출전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초안은 안전하게 승무 투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이바르의 승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키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초안에서는 승무면 좀 막을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오사수나에게 2대0 승리, 비아레알은 엘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베티스는 카날레스 그리고 브라보 선수가 부상이고 2승 3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유로파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로파 경기가 없고요. 바카 그리고 모레노 선수가 부상입니다. 알카세르는 지난 경기 교체 투입 후에 다시 또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일단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에서는 지금 바카가 없는 상황에서 알카세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승 3무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가 일단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아레알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과 경기력적으로도 두 팀의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티스는 공격력에 비해서 좀 득점이 터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페키르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너무 좀 아쉬운 엉망인 팀이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엔 수비적으로 수비 기동력이 좀 느려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세트피스나 이제 측면 공간들을 내주는 팀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바카가 부상인 상황에서 알카세리가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한다면 비아레알 입장에선 타격이 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유로파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일단은 뭐 베티스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뭐 전방에서 공격진이 없더라도 그래도 쿠보나 제라르드나 트리게로스 등이 있는 비아레알의 이런 공격적인 화력에서 저는 비아레알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도 베티스보다는 비아레알이 낫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뭐 알카세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비아레알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면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겠지만 저는 무승부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승과 패 중에서 단통으로 가야 된다면 저는 베티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엘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엘체는 비아레알과 0대0 무승부, 그라나다는 우에스카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엘체는 3무 1패로 5경기째 승리가 없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1위 경쟁 때문에 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나다는 좀 주중 유로파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몬토로 그리고 비코 선수가 부상이고 2무 3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그 기준으로 연패를 끊어냈지만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는 이 경기가 가장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이제 보에 선수가 출전이 가능했다면 저는 지쳐있는 그라나다일 거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그라나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엘체 쪽으로 봤겠지만 보혜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경기지만 일단은 폴더가 없고요. 투픽으로 가기에도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픽이라면 좀 승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라나다가 공간과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을 엘체가 보혜 없이 잘 공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엘체가 무승부가 길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어쨌든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어서 엘체 상대로 좀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지난 경기 많은 득점을 했던 그라나다여서 결정력이 아쉽긴 하지만 엘체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크로스 수비적인 부분과 침투에서 선수를 좀 놓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엘체의 보혜 선수가 없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초안의 엘체의 단통 패를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좀 어려워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라나다가 지난 경기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고 유로파가 있긴 하지만 보혜가 없는 엘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좀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초안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의 승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2번은 발렌시아의 패배, 3번은 헤타페의 패배, 4번은 맨유의 무패, 5번은 우에스카의 무패, 6번은 에버튼의 패배, 7번은 레알의 단통 무승부, 8번은 사우스햄튼의 승리, 9번은 소시에다드의 승무, 10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패, 11번은 베티스의 패배, 12번은 엘체의 패배, 13번은 아스날의 단통승, 14번은 레스터의 단통 무승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 경기와 투표율, 배당까지 참고를 해서 최종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은 금요일 오전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